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을 안 하니까 목이 잠겼네. 아, 네. 책벌레에서 방송하는 책읽지라입니다. 어, 잘 나오니? 네, 잘 나옵니다. 어떤 주말들을 보내셨는지 오늘은 또 날씨가 푸근해서 저는 낮에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그 낮에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사실 이게 알이 없어요. 어, 사진을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안경이 아니고 친구 안경이었거든요. 너무 잘 반응이 좋아서 제가 친구한테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경을 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댓글로 그 책 링크를 좀 달아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 이렇게 안경 좀 잘 어울리나요? 옛날에는 안경을 썼었는데 저는 이제 라섹을 해서 안경을 쓰지 않다가 그래서 좀 안경을 쓰는 거에 대한 약간 못생김이 붙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안경을 액세서리로 써보니까 이런 게 어제 책에서 봤던 그 장난일까요? 네. 안 된다. 네, 제가 우리 링크는 나중에 따로 달아드릴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저는 패션이 아니라 스타일이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오노 나나미의 남자들에게라는 책을 소개드렸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옷을 사려면 우선 버려라라는 책입니다. 책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먼저 저는 좀 손이 갔고 조명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네. 이런 책이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1위였는데 정리수납 분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리수납 분야라는 카테고리는 없는데 굉장히 일본스러운 그런 책이었고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저는 실제로 이 책을 보면서 책을 많이 버렸어요. 옷을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옷을 많이 버리는 좀 이렇게 꿀팁을 얻었고요. 책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예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여자분들한테 유용할 것 같은 책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살 때 그리고 버릴 때 입을 때 관련된 많은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말하는 거는 옷을 이렇게 많이 사지 마라. 그리고 매일 아침에 뭐 똑같은 새로운 옷을 찾아서 여자들이 막 30분씩 거울 앞에서 옷장 앞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강박관념 대신 똑같은 제가 사실은 정말 패션도 알지 못하는 폐알못 그다음 화장도 모르는 화알못인데요. 지금은 사실 라이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화장도 정말 배우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예전에 아마 제가 초기에 시즌 1 방송할 때 사진 그 화면 찾아보면은 엄청 초췌하게 막 야근하다가 방송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고민했던 게 저도 아침마다 어차피 똑같은 거 입을 거면서 뭐 입지 이런 옷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서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닐까? 막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 한번 3명을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시는 스티브 잡스 오빠. 이분은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면 이 검정색 목폴라에 청바지에 저 뉴발란스 신발이 스티브 잡스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저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스타일을 창조해내셨죠. 그래서 어제 말했던 그런 이제 스타일이 있는 남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 누굴까요?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그 이제 자기 출근하면서 나 뭐 입어야 되죠라고 그 포스팅했던 내용인데요. 항상 저 스타일이죠. 저 무슨 쥐 색깔 같은 저 후드 집업에 회색깔 티셔츠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도 마크 주커버그니까 그만의 스타일이 되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똑같은 옷을 입을 때는 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독일의 총리 메르켈인데요. 정말 옷 못 입는 걸로 굉장히 꼽히는 그런 여자 분이시죠. 사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옷을 똑같은 것만 입는다고 뭐 우리나라 만약에 남자 총리였거나 대통령이었으면 뭐 그렇게 막 비난받지는 않는데 사실 메르켈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국격이 있는데 옷 좀 이렇게 잘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반이었고,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국정을 챙기는 와중에 누구와는 달리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와는 달리 굉장히 옷에는 시간을 절약하고 국정에 더 힘을 쏟겠다 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옷을 맨날 입고 다닐까 고민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너는 지금도 심각한데 옷을 똑같이 입고 다니면 너의 매력이 더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그 접점, 내가 아침마다 고민을 안 하면서도 멋있게 스타일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 책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네, 옷을 사려면 우선 버려라 라는 책이고요. 여기 보면 여자들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꼭 여자에 국한돼서 생각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팁들인데요. 첫 번째, 여자들이 걸린 무서운 저주. 매일 다른 옷을 입어야 해. 셀러브리티나 패션 블로거 등 패셔니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옷을 갈아입고 최신 잇 아이템을 누구보다 빨리 구매해서 몸에 짓이고 다닌다. 마치 내가 걸친 것들이 요즘 유행하는 패션이라고 말하듯이. 그런데 이런 모습은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도리어 악영향을 끼친다. 매일 다른 옷을 입어야 진정한 패셔니스타다 라는 착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옷에 대한 저주라고 표현한다. 이 저주는 무섭고 끈질기고 불합리한 착각이다. 생각해보라. 남자들은 매일 같은 양복을 입고 출근해도 탓하는 사람이 없다. 그쵸? 그래서 맨날 옷이 없다고 하죠. 셀러브리티나 패션 블로거들이 옷이 많은 이유는 단 하나, 멋부리는 일이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매일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저주는 우리의 일상을 힘들고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옷이 많아질수록 또 패션 센스는 추락한다. 매일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저주의 가장 큰 악영향은 무엇일까? 코디의 다양성만을 추구하게 되어 이상한 옷을 자꾸 사게 되는 것이다. 파격 세일 기간에 옷을 잔뜩 사놓거나 오래된 옷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옷장에 보관한다. 늘 멋지게 꾸미고 다니는 직장 동료가 어느 날 다소 촌스러운 옷을 입고 출근했다고 보자. 또는 들고 온 가방이 옷과 전혀 어울리지 않거나 생뚱맞은 네일을 하고 있다면? 네일 아트까지? 그러면 다들 놀라서 생각할 것이다. 어머, 멋쟁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촌스러운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네. 이러한 위험을 안고 굳이 매일 다른 옷을 입어야 할까? 오히려 나에게 잘 어울리는 근사한 옷을 일주일에 2-3번 반복해 입는 게 훨씬 멋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누군가의 마음속에 촌스러운 여자가 아닌 늘 멋진 패션 센스를 가진 여자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솔직히 저도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좀 정말 맨날 똑같은 옷을 입어도 될까? 별로 공감이 안 갔었는데요. 읽을수록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 안나 윈투어라는 여자가 있는데 미국 보그지의 편집장으로 패션의 여왕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그런 그녀가 패션쇼에 참석할 때 신는 구두는 한 시즌에 고작 2-3켤레이다. 게다가 언뜻 보면 똑같은 구두 아냐?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디자인이나 형태가 유사하다. 마음만 먹으면 매일 갈아 신을 정도의 많은 구두를 협찬받을 수 있는데도 스스로 정한 엄격한 기준을 지켜 선택하는 것이다. 그녀는 화려한 구두 대신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는 베이지 색깔과 디자인을 정해놓고 그에 걸맞은 구두만 신는다. 이런 절제가 윈투어를 패션의 여왕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그 잡지의 편집장마저도 똑같은 구두만 신는다. 2-3벌로. 근데 건빈님 이거는 돈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돈이 없어도 예쁘게 입을 법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사놓는 거는 더 옷 입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저 그런 옷만 버려도 패션 센스는 좋아진다. 센스 있는 여자란 결국 촌스러운 옷을 입지 않는 여자이다. 즉 멋쟁이들을 따라하기보다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운 옷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패션 감각을 높일 수 있다. 옷장에 섞여있는 그저 그런 옷을 철저히 솎아내면 된다. 패션 센스는 옷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되게 옷장에 언젠가 입겠지라고 하는 옷들 되게 많은데 그런 옷들 입고 나오면 되게 자신감 없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우울해지거든요. 밖에 시끄럽죠.
옷이 너무 많으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지 파악할 수 없다. 나를 촌스럽게 만드는 옷들을 과감히 솎아내면 내가 좋아하는 옷들이 쉽게 눈에 띈다. 더불어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오늘은 또 뭘 입지 하며 고민할 시간이 확 줄어든다. 그쵸. 스타일이 비슷하면 오늘은 뭐 입을까 막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옷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필요 없는 옷은 과감히 버린다. 옷장에 옷을 대폭 정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필요 없는 옷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유행은 돌고 도는데 언젠가 다시 입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당신 나이는 과연 몇일까? 예전과는 다른 중년 아줌마가 되어 입고 싶어도 못 입게 된다. 게다가 옷을 보관하려면 비용이 든다. 계절이 지나고 옷 정리를 할 때 드라이 클리닝 비용을 계산해보자. 이번 시즌에 딱 한 번 입은 옷이라도 그냥 두기 찜찜해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된다. 이런 비용만 절약해도 새로운 윗옷 하나는 거뜬히 살 수 있다. 또한 입지 않으면서 옷장에 몇 년간 묵혀두면 그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므로 그 또한 비용이 드는 것이다. 이런 경제적 손실을 떠안으면서까지 굳이 그 옷들을 보관할 이유가 있을까? 입지 않는 옷은 당장 버리자.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이번 주말에 다시 돌아오는 주말에는 혹은 오늘 밤에 좀 안 입는 옷, 이거는 내가 갖고 있었는데 한번 버려볼까 하는 옷을 버리는 것이 어떨까요? 두아님 말대로 기부하는 것도 요즘 많죠. 그리고 두 번째, 옷을 줄이는 방법. 없어도 그만인 옷은 사지 않는다. 옷장에 옷을 줄이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은 절약하자라는 의미와는 다르다. 옷을 산다면 정말로 멋진 옷을 사자는 뜻이다. 똑같은 10만원어치의 쇼핑이라면 입을지 안 입을지도 모르는 스파 브랜드의 티셔츠 3장보다 자주 신을 것 같은 고급 스타킹 2장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스파 브랜드 많죠. 뭐 유니클로, 스파오, 뭐 이런 요즘 지오다노도 뭐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들어가면 일단 싼 게 문 앞에 있잖아요. 5,000원, 만원 막 이렇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 싸니까 사두면 입겠지 이러고 되게 거기서 충동 구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를 사더라도 뭐 10개를 살 돈으로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사라. 사서 늘리지 말고 교체하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옷이 옷장에 늘어가는 이유는 또 있다.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디자인의 옷을 사고 싶다라는 욕구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매일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저주로 인해 생긴 욕망이다. 회색이나 남색 스웨터는 있으니까 이번엔 빨강이나 노란색을 사야지라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렇게 산 옷들은 원래 있던 것들보다 손이 훨씬 덜 간다. 그러니까 막 우리 보면은 디자인이 새로운 걸 사고 싶어 하든지 아니면 컬러를 새로운 거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런 것 같아요. 빨주노초가 있으면 결국 빨주노초가 한 바퀴 돌면 다시 빨간색을 입는 날이 너무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쟤 다시 오늘 빨간색 입었네가 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같은 회색 스웨터라고 해도 모양이나 디테일, 색감, 소재 등이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 체형이나 외모 역시 작년과 올해가 조금씩 달라져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옷을 구매할 때는 새로운 아이템을 늘리기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옷을 업데이트해보자.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제가 이런 폴라티를 입었으면 저는 이제 폴라티가 좋다라고 하면 이걸 열심히 입고 내년에는 이걸 버리고 요런 거랑 비슷한데 내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 디자인에서 조금 더 좋은 거 뭐 아니면 좀 더 새 거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옷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늘 즐겨 입는 옷을 전체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너무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입던 옷은 계속 입어가지고 막 옷이 좀 이렇게 낡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안 입는 옷은 계속 사실 새 옷으로 남아있죠. 홍주님도 매일 옷을 다른 것을 입어야 되는 저주에 걸렸다고. 되게 공감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패션 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자, 오늘도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또 입고 왔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스트레스에서 제발 벗어나자. 그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정말로 옷을 멋지게 잘 입을 수 있게 된다. 불안정한 시대의 진정으로 빛나는 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아는 여성이다. 남성도요.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만 추려 선택하는 용기 있는 여성이다. 이런 여성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멋진 여성이다. 네,
김옥님 말처럼 우리는 이런 멋진 여성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마케터들한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필요 없는 옷을 자꾸 사는 이유인데요. 그거 건너뛰어서 불필요한 옷과 헤어지는 방법. 그럼 이제 옷장에 우리가 옷을 버려야 되잖아요. 어떤 옷부터 어떻게 버릴 것이냐. 가장 시급한 과제. 묵은 옷을 처분하라. 당신의 옷장에 무심코 섞여있는 패션 테러용 옷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깨달았을 것이다. 아침에 옷을 챙겨 입을 때 오늘은 이걸 입어야지 하고 입어보지만 역시 이건 아니야 라며 거울 앞에 벗어버린 옷이 있을 것이다. 그 옷을 옷장에 다시 걸지 말고 그대로 처분하라. 지금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예전의 옷은 입어도 즐겁지 않다. 여기서 전 남자친구한테 비교를 하는데 지금 뭐 헤어진 옛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냐. 그래서 추억만 간직하면 된다.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 라고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처분하는 것이다. 굉장히 일본인다운 귀여운 비유와 발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거는 집에서 잘 때 입어야지. 그러면서 안 버리죠.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집에서 입을 옷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스파 브랜드 매장에 가서 가장 예쁜 홈웨어를 2-3벌 사자.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옷장에 옷이 많으면 내 고민도 많아지고 옷 고르는데 시간도 많아지는데 어차피 그냥 집에서 입을 생각도 하지 말고 일단은 버리자. 뭐 그런 얘기. 그래서 또 이것도 재밌었는데 겨울 코트 한 벌 장만할 때는 100일 중 80일은 입을 생각을 해야 된다. 80일 동안은 같은 옷을 입자. 그래서 이 옷을 살 때 결정할 때 옷을 입는 횟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살의 여름도 44살의 겨울도 단 한 번뿐이다. 그런 소중한 시간에 그저 그런 옷을 입고 지낼 여유가 없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옷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어차피 여러분은 그 옷을 언제 입어도 다시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주님이 입고 싶은 욕구를 포기하지 못하고 보상심리로 눈에 예쁜 옷을 주섬주섬. 그러니까 예쁜 옷만 입자라는 게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옷장에 어떻게 그럼 내가 구분해낼까? 내 어떻게 냉철해질까? 옷장에 옷을 거는 봉 한쪽에 리본을 묶어서 표시해두자. 그리고 옷을 꺼내서 입을 때마다 리본의 오른쪽이나 왼쪽 중 한 곳으로 입었던 옷을 옮겨 놓는다. 일주일 정도만 해보면 자연스럽게 입었던 옷과 입지 않았던 옷이 구분된다. 그러면 당신이 입은 옷보다 입지 않은 옷이 더 많다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입지 않은 옷은 거울 앞에서 벗어버린 옷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입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해도 괜찮다. 저도 좀 공감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입는 옷은 꺼내놓고 안 그러면 상자에 이제 넣어놓는데 그 상자에 있는 옷을 버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자주 처분하라. 내 스타일을 망치는 옷은 집에 두지 않는다. 옷을 처분할 때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서서히 하는 게 좋다. 바쁜 탓도 있지만 정리만 시작하면 어느 때보다 소심한 겁쟁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옷을 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어려운 작업이다. 홍주님 여기 이 작가는 그렇게 말해요. 이제 헤어진 남자친구처럼 그동안 고마웠어 라고 얘기하고 보내주라고. 요즘 송년회라서 많은 분들이 되게 일요일 밤인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옷장의 크기는 여행지에 들고 가는 트렁크 가방 2개 정도이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이분이 패션 쪽에서 일을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이미 젊었을 때 충분히 옷을 많이 사봤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옷장은 트렁크 2개 정도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상적인 옷장이랑 그럼 몇 개가 들어 있어야 되냐? 어떤 아이템이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해요. 한 계절에 필요한 이상적인 패션 아이템 수는 대략 다음과 같다. 평소에 신을 신발 2-3켤레, 그리고 상의 10장에서 15장, 치마, 바지 등 하의 3-4장, 하의는 잘 안 갈아입는다. 그리고 재킷이나 가디건 등 걸칠 수 있는 아우터 2장. 그리고 겨울이라면 여기에 코트나 패딩이 1-2장 더 추가된다. 이 총량을 넘지 않도록 옷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하면 옷을 늘 멋지게 입을 수 있고 손질도 수월해진다.
이런 부분에 공감이 갔던 게 사실 옷 손질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서 입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입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남자가 하얀 반팔 셔츠를 입는데 여기가 깨끗하면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은데 이제 보통 어머니랑 사는 학생들이 항상 깨끗한 티셔츠를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수로 유지하면서 대신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그게 이제 어차피 옷은 이렇게 자주 안 입어도 오래되면은 이게 약간 색이 바래거나 막 늘어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적게 유지하자.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네. 오늘의 안경은 뭐 친구한테 뺏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패션을 소개하는 주제에 제가 좀 이렇게 패션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적인 옷장의 조건에 신발에 가장 많이 투자하라라는 게 또 있어요. 신발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아이템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옷을 입을 때 전체 코디를 마친 후 마지막으로 신발을 고를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신발을 1순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자. 그러니까 오늘 신발부터 결정한 다음에 그 신발에 맞는 코디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거의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여성들이 명품 가방에 돈을 많이 투자한다. 그런데 가방은 직장이나 카페 등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리에 놓아두므로 정작 들고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고 먼 거리까지 이동하게 해주는 신발은 늘 언제나 함께한다. 그러므로 신발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아이템이다. 앞으로 신발은 비싼 걸 사라. 대신 여러 켤레를 살 필요는 없다. 뭐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신발을 되게 발 불편하면 이제 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을 많이 하니까 발이 불편한 걸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은 명품이 하나 없지만 신발은 좀 좋은 거를 신는데 그런 면에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라. 아까 뭐 마크 주커버그나 아니면은 스티브 잡스처럼 극단적이긴 하지만 멋쟁이들은 한 가지 패턴을 즐긴다. 옷장을 열어보면 비슷한 옷만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옷의 종류가 편중되어 있다고 하면 왠지 부정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의 신호이다. 그만큼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제클린 케네디나 오드리 헵번 등은 이름만 들어도 그들이 입었던 옷, 머리 모양, 화장이 떠오른다. 그 이유는 그들의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화장법이 언제나 비슷한 한 가지 패턴이었기 때문이다. 그 한 가지 패턴이 바로 스타일이다. 어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어제가 조금 약간 이론서였다면 오늘이 실용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스타일이란 결국 한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옷을 잘 입는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즉 옷을 잘 입게 된다는 것은 자기만의 한 가지 패턴을 찾는 것이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는 안나 윈투어를 모델로 한 패션 잡지의 편집장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에르메스 스카프 재고를 전부 사들이는 장면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바지를 좋아한다면 바지만 입고 검은색 옷을 입었을 때 제일 멋있다면 검은색만 입어도 괜찮다. 그것이 당신의 스타일이니까. 저 중학교 때 검정색만 입고 다니는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 되게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저승사자라고 불렀었는데 검정색 옷이지만 항상 그 입는 뭐 스웨터나 뭐 치마나 이런 거는 되게 달랐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저승사자처럼 너무 검정색만 하면 좀 힘들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 나이 들지 않으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잇 아이템. 뭐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잠깐 살펴보면 먼저 30에서 50만 원대 신발 하나가 있어야 된다. 크게 공감은 안 가고. 두 번째로는 가죽 장갑이다. 그래서 베이직한 색으로 골라서 가죽 장갑이 하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20에서 30만 원 이상의 스톨이다. 이렇게 걸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망토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5만 원 이상의 스타킹이나 10만 원 이상의 속옷이다. 이것들은 중요한 날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평상시 매일 입는 것들이므로 반드시 좋은 걸 선택해 스스로를 대접해주자. 고급 스타킹의 좋은 착용감과 화려한 속옷의 아름다운 레이스와 프릴은 마치 당신이 여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야말로 당당하고 멋진 아우라를 만들어준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친구네 엄마가 속옷은 항상 깨끗하고 좋고 예쁜 걸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그냥 듣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신감인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어디를 가도 깨끗하고 예쁘고 새 속옷을 입고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니까 저는 그런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한 아이템들은 모두 특별한 날이 아닌 평상시에 항상 쓸 수 있는 것들이다. 평소에 멋있는 여자가 진짜 옷을 잘 입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1년 365일 중 360일은 평범한 일상에 속한다. 그날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멋부리는 날 멋있게 하는 것보다 360일 동안 나만의 스타일을 잘 하게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열님도 블랙이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블랙을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블랙 좀 극단적인데 블랙 아니면 핑크 색깔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옷장에. 그래서 가장 비싼 옷은 평소에 입어야 한다. 사면 모셔두지 말고 구매한 그날부터 바로 입어라. 나는 에르메스든 지미추든 명품 브랜드의 신발을 살 때 상자를 받지 않는다. 바로 신기 위해서다.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는 평소에 세일 기간이나 스파 브랜드에서 별 생각 없이 쇼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매 시즌 초에 20만 원 상당의 상의나 스커트, 바지를 사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사고 나서 또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일 기간을 참지 못하고 써버릴 것 같은 예산을 먼저 좋은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다. 좋은 물건을 미리 사두면 다음에 쇼핑할 때도 물건 보는 안목이 생겨 쉽게 지갑을 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이템 개수 굉장히 제한적으로 유지하자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는 너무 많이 사지 말고 또 세일한다고 싸다고 혹해서 사지 마시자. 그쵸. 여긴 일본의 물가니까 대길님 좀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 예산 안에서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행에서 스타일러 어제 읽었던 책과 딱 이제 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유행을 쫓지 말고 스타일을 추구해라. 근데 이게 되게 좋았는데 장점을 부각시켜라. 자기 외모의 장점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제 외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다면 부모님이나 친구 혹은 자녀에게 슬쩍 물어보자. 내 외모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지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을 얘기해 줄 것이다. 머릿결이 비단결이잖아. 발목이 가늘어. 그럼 그들에게 인정받은 부분을 장점으로 가꾸면 된다. 당신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더 멋져 보이게 하는 거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점을 자꾸 감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눈에 띌 수 있다. 짧은 바지를 길어 보이게 하려고 매직 팬츠를 입기보다 지금 유행하는 무난한 바지를 입는 것이 훨씬 멋져 보일 수 있다. 결점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닌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다. 결국 장점으로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밝아져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진짜 공감하는 게 우리가 제가 막 화장을 요즘 진짜 화알못이라 화장 동영상 보면서 막 따라한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단점을 자꾸 이렇게 커버하려고 감추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곳에 오히려 포인트를 줘가지고 시선을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동창회에서는 5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 베스트라는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패션을 승부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이길 수 있거나 감점을 안 당할 분야를 고르는 것이 가장 좋다. 1등보다는 평소에는 2등, 인생에서 중요한 승부수인 동창회에서는 5등을 목표로 두어라. 1등을 욕심내면 무리수를 두어 실패하기 쉽다. 또한 괜한 시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성들도 내게는 과분한 여자라고 생각해서 외면할지도 모른다. 프로페셔니스타와 같은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다. 평소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좋은 인상을 줄 멋쟁이를 목표로 삼아 어디까지나 안정적인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이것도 되게 공감이 갔어요. 우리가 송년회가 된다고 하면 엄청 뭐 결혼식 특히 엄청 힘주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평소에 잘 하는 그런 스타일을 조금 엣지를 줄 수 있다면 그 어제 우리 결혼식 장면이 있었잖아요. 남자들에게라는 장면에서 연미복 안에 살짝의 그 장난질을 쳤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자. 예뻐지고 싶고 젊게 보이고 싶은 욕망 역시 적당하다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저 노화의 길을 따라가게 될 뿐이다. 나는 자연미인이라고 변명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이다. 그래서 결국 꾸미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 모자라는 부분을 메우거나 장점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나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늙어가는 자신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다. 서서히 변화하면서 멋진 아줌마, 멋진 할머니가 될 수 있다면 여자로서 충분히 아름다운 행보가 아니겠는가. 멋진 어른이란 젊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아줌마가 아닌 편안한 느낌으로 나이 들어가는 여자이다. 중간에 그런 얘기도 해요. 막 얼굴 팽팽하게 시술하는 거 부자연스럽지 않냐. 멋진 옷을 입고 멋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자들 주변에는 언제나 멋진 분위기가 있다. 멋진 분위기라는 것은 주변에도 전염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멋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공간까지도 멋지게 만들어준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제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옷을 사려면 우선 버려라. 지비키 쿠코 저자의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혹시 뒤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같아요. 매일 다른 옷을 입으려 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옷의 개수를 제한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버릴 걸 버리고 나서 거기다가 새 옷을 채우자. 그리고 그저 그런 옷은 버려라. 나한테 안 어울리는데 갖고 있지 말자.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옷을 입자. 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패션과 뭐 화장과 이런 부분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 주제인데 그래도 읽으면서 저도 되게 많이 자극을 받았고 실제로 저는 이제 막 어제도 집 본가에도 가고 그래가지고 옷을 많이 버리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다시 주워놨을지도 몰라요. 제가 걱정이 되는데 밖에까지 안 버려놓고 왔거든. 그래서 좀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겠다.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홍주님 말대로 패셔니스타에서 투머치는 한 끗 차이다. 너무 오버하지 말고 내 스타일을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일찍 주무시지 않는다면 가볍게 옷장에서 옷 하나 두 개 정도씩 버리면 더 개운한 마음으로 잘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다른 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